자, 이번 시간에는 여자운이 약한 남자, 그 여자나 처복이 약한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재죠, 재. 이 재운이 약한 남자가 여자운 또는 그 처복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한테 또 재란 재물도 되고 그 다음에 부친운도 되고 그 여자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무재사주라는 것은 돈과 여자와 부친운이 약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주라는 것은 사주 8자 8글자를 다 풀어봐야 되지만 우선 무재사주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사주가 구체적으로 그 남자한테 여자운이 없는가? 첫째, 무재사주이면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무재사주이면서 배우자 궁이 충을 받는 사주입니다. 배우자 궁이 충이 있는 사주죠. 그래서 무재, 가뜩이나 여자의 기운이 약한 사주가 배우자궁이 자오충, 충미충, 진술충, 그 다음에 사해충 이런 식으로 일지와 시지가 충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연재설에도 그 일지를 충을 하면은 배우자하고의 트러블이 잦고 배우자하고의 인연이 약해서 배우자 또는 여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운에 대해서는 이 무재하고 배우자운이 충나는 부분들이 가장 그 여자운 또는 처복이 없는 사주가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일지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사주가 그 배우자운이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자한테 여자는 재성인데 재성을 극하는 비견이나 겁재 또는 양인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재가 들어올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궁에 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재가 들어오면 극하는 기운인 겁재, 비견, 양인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배우자운 또는 그 여자운이 없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그 남자들이 그 연애하기도 쉽지 않고 또 어렵게 그 여자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혼 또는 이별하는 수가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 배우자궁이 진술충이 되는 경우도 그 배우자하고의 해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인데 시지하고 일지가 진술충이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그 주말부부 또는 좀 떨어져서 지내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두 분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해로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평진전에서도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 해서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하고 헤어져서 그 홀로 고독하게 지낸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잃고 고독하게 지낸다. 일을상자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상처한다는 식으로 옛날에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요즘엔 이제 이혼, 이별하는 수가 많겠죠. 그 진술충이 있는 경우에는 필히 그 주말 부부나 좀 기러기 부부처럼 좀 떨어져서 지내는 그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자 그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그 남자한테 재를 극하는 비견겁재가 천간에 가득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도 여자를 그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간에 비견겁재만 많으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궁겁쟁재가 되는 거죠. 재물도 모으기가 쉽지 않고 여자 만나기도 쉽지 않고 부친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재는 내가 극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한테는 재물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여자가 들어오고요. 그 재물이 나갈 것 같으면 여자부터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자하고 재물은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하고 남자가 벌써 사업이 기울거나 실패할 조짐이 보이면 여자보다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재라는 것은 여자도 되고
그 재물도 되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이 재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성이 있어야, 재성은 또 내가 돈이 관련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나 생명하고도 관련된 그 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신도 자기 어떤 먹고 사는 거가 되지만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하고 관련된 것은 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성이 그걸 심하게 받게 되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천간에 그 비견이나 겁재가 중중할 경우에, 그 다음에 지지에도 비견 겁재가 중중할 경우에는 재가 들어오도 충을 받거나 극을 받아서 깨지기 때문에 배우자하고의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남자가 그 대운방이 비견 겁재로 흐르면은 그 여자가 아프거나 그 여자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했는데 비견 겁재를 흐르면은 그 처가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견이 처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비견이 그 왕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처가 아픈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서는 물론 비견겁재가 친구도 되고 동료도 되고 내 뿌리도 돼줄 수 있는 그 기운이지만 그것이 재를 바로 극하면은 재물도 안 생길 뿐더러 그 여자나 처를 얻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주가 된다. 그래서 그 남자 사주에서는 비견겁재, 여자 사주에는 식신상관이 배우자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그 안 좋은 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견겁재가 중중할 경우에는 그것을 통관시켜주는 식신이나 상관운이 있든지 관이 있어서 그걸 제어해 줘야지만 남자한테도 여자가 생기고 재물도 분탈당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식신이나 상관이 없고 비견겁재만 있거나 관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겁재만 있는 경우 오히려 이는 비견겁재를 더 생해주는 꼴이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재물 벌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내 여자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운이 약한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